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저번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차 잔고도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와주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폭 자체는 사실 시장 대비해서 그다지 강한 그런 반등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체크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리포트도 사실 하나 나와줬어요. 근데 리포트 내용이 참 쓰잘데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LTE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을 상용화에 성공을 했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열차를 타지 않는 시대에서 이거를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뭔가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한 것보다 더 파급력이 있고 임팩트가 있는 키워드도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도 굉장히 뻔하디 뻔해요. 예시를 들면 3분기가 시장 기대치에 하회를 했다. 근데 이건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어때요? 연간 대비 기준으로 따랐을 때 현대로템이 연간 실적은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9% 늘어났어요.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유사하고요. 근데 이게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기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준치 대비 20%를 하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영업이익은 50%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매출도 한 40%는 올라가야 된다. 사실 이런 취지였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런 디펜스 솔루션하고 에코플랜트 부분에서는 실적이 잘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주 공백기 매출 반영을 하고 국내 이런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는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레일 솔루션 부분은 제가 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철도를 막 깔아요. 그렇죠? 철도를 까면 깔수록 회사에는 돈이 안 남는 거예요. 백날 몇 개월 몇 년씩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철도도 깔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망치질도 막 두들겨요. 근데 돈이 안 벌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갈 수가 없죠. 왜? 돈이 안 벌리는 사업인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잘 버...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아니면 그 미래의 가치를 반영받을 수 있을 만한 사업 부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 추구를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돈을 벌거나 두 번째, 미래 가치가 풍부한 사업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앞으로 가든가. 그런데 사실 그 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진율 자체는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서도 폴란드 물량이 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게 되면 사실 마진 자체는 높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메이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기관들 어떻게 하고 있죠?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한 타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만큼 신뢰가 떨어지는 수급이 없어요. 되려 외국인들이 팔면 올라가요. 기관들이 사면 외국인들이 팔면 올라가고 기관들이 사면 올라가고, 이 구조예요. 근데 기관들이 파는데 외국인들이 산다?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 근데 이 현상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주분들한테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이거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서 공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주가 하락하는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고점에서 공매도를 막 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기관들이 같이 사주게 되면 숏커버링도 같이 들어와주면서 숏 스퀴즈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기관들이 막 팔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를 쳐두고 아래에다 받쳐두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공매도 쳐둔 물량을 기관들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숏커버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그 파는 기관들의 물량을 기반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포지션이 뭔가 적극적으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보험, 금투 할 거 없이 포지션 자체는 매도 포지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들어와주는 것도 프로그램에서 88,000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으나 단순 그냥 그저 그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의미한 가격 구간 아래로 내려와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금 저평가를 받았었던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실적 밸류가 지금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에 맞지는 않아요. 2조 5천억 원이 말이 됩니까? 현대로템이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24년도 그리고 5년도에 받을 수 있을 만한 프리미엄을 좀 땡겨다 쓴다라고 해도 이 가치는 너무 작은 거죠. 왜냐하면 이번 중동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방산 기업군들 충분히 하나씩 다 수주를 받았을 거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줘야 되는 시점에서 그러지 못하다 보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좋습니다, 여러분. 현대로템 현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들 포지션 잡으실 때에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역사는 돌고 돕니다. 지금은 매수의 기회이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뭔가 내가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허빙제TV 주도주 체험 받아보시면 돼요.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 요 정도만 또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놨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 다 추천드렸고 한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준수한 수익 구간에서 지금 홀딩 유지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